오, 이렇게 많은 분이. 갑자기 전기가 딱 통했네.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지리지리하네. 제가 얼굴이 잘 빨개져가지고, 제가 중국 칭다오가 아니라 경북 청도에서 와가지고, 청도에서 왔다면 자꾸 칭다오인 줄 알아가지고, 제가 청도 아시죠? 네, 청도에서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와서, 이제 분당에 이제 언니가 살고 있고, 서울에 동생이 살고 있고, 저희 네 자매가 있는데, 다 아미 사업을 해요. 다 아미 사업을 하고,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게, 가족이 다 아미 사업하면, 1박이든 2박이든 갈 때, 치약 이런 거 안 챙겨가도 되고, 샴푸 안 챙겨도 되고, 다 아미 제품이, 어딜 가도 다 아미 제품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소개받은 대로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육아휴직 중에 만났습니다. 만났고 지금 얼굴 보면은 남이 할래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진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그런 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교사를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알라딘 램프에서 지니가 나와서 소원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게 할 거니까 세 가지를 말해봐 이러면 일단 뭐라고 하실지 이 세 가지가 아니 한 가지라도 3초 만에 나오는 그거는 꼭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네 진짜요. 꼭 이루어집니다. 제가 저희 스폰서가 처음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정말 어리둥절하잖아요. 내가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와보라 해서 오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뭐 잘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애프트를 하는데 스폰서님이 저에게 사장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여행 가는 거예요. 바로 3초도 안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행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도 사람들한테 말해요. 제 닉네임은 반지하에서 전원주 때까지예요. 네, 요즘 반지하가 대세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 저는 결혼하면서 결혼하면서 1,2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부부 교사인데도 워낙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이제 부모님 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제가 말하자면 아가씨 가장으로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을 돈이 없었고 뭐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은 해야 되고 집은 없고 그래서 1,200만 원짜리 반지하를 구하게 됐는데 그중에 600만 원은 대출이었어요. 네. 정말 돈이 없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저는 좀 많이 형편이 나은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 대출을 받아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래도 50%밖에 대출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반자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저는 불행하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만 해도 불행한 거잖아. 누가 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지금 신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작하시고 그런데 저는 불행하다는 생각하지 않은 게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제가 만약에 그때 이게 이 반자의 인생이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했다면 희망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불행하겠죠. 근데 뭐 이게 다겠어? 이런 생각했어요. 앞으로 나는 시간이 많고 또 열심히 살 거니까 뭐 이게 다겠어? 점점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번도 그 반자에 사는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메이는 보장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 신문에 보면 뭐 월 1,000만 보장 뭐 이런 거 되게 많지만 아메이는 보장하는 건 없지만 정말 희망을 준다는 그걸 정말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모든 상황은 그냥 멋진 스토리가 될 거라는 거.
근데 희망이 없다면 지금의 상황은 그냥 숨기고 싶은 스토리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고 보니까 반지하에서 살았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왜? 전원주택으로 옮겼으니까 제 꿈을 이뤘고, 저의 스토리 중에 많은 컨셉은 꿈꾸면 된다예요. 그냥. 근데 제가 아메하기 전에는 꿈꾸면 어떻게 돼? 꾼다고 어떻게 돼? 말한다고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메를 하면서 무섭도록 말하면 되는 거구나. 진짜 무섭게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드림 빌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단지 꾸기만 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빌딩,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걸 세워나가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배웠어요. 배우고 제가 이 사업을 여기 지금 토요일 주말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장담컨대요. 분명히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멋지게 투자하시고 계시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100% 성공한다는 그 말을 정말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행복하기, 제가 사업하기 시작한 계기가 여행이었거든요. 전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전 진짜 노을이 지면 좀 미쳐버려요. 집에 가기 싫어요. 네. 그래서 노을을 좋아하면 보통 근데 저는 노을 좋아하고 가을 좋아해요. 왜 그렇게 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는 게 아름다운 게 슬픈 것도 아름다워요. 어쨌든 여행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행복하기, 여러분 여기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영어 교사를 하면서 좀 우울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출퇴근 안 하는 거였어요. 어쩌면 지금은 취업이 어렵고 할 때는 아이고 참 편한 소리 한다.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누구는 지금 출근이 하고 싶어서 꿈인데 어떻게 꿈이 출퇴근을 안 하는 게 꿈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요, 취업해보세요. 출근 안 하고 싶죠? 원래 취업하기 전에는 정말 출근하고 싶거든요. 근데 취업하고 나면요 정말 퇴근하고 싶어요. 저도 출퇴근하고 한 인생을 14년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유롭고, 제 마음에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지 정말 저 자신을 몰랐었어요. 전 너무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뭐 돈이 많은 부자는 꿈꾸지 못했는데요. 그냥 저는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았고, 그래서 아마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나. 여행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났고, 화를 많이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메하기 전에. 그리고 희망도 설렘도 어느 날 하루, 어느 하루. 근데 그 하루가 계속되는 거죠. 근데 밤 되면 자기 싫고 아침에 일하기 싫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데 우리 언니도 그래요. 니를 건드리지를 못하겠다. 폭발할까 봐. 그랬던.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요. 제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는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하는 그 꿈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화가 좀 덜 날까, 이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이제 미사를 드리고 탁 나오는데 수녀님이 이 가판대에 CD를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CD 중에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화가 나십니까? CD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CD밖에 저한테 안 보였어요. 화가 나십니까? 그 신부님 이름이 황창년 신부님인데,
유명하세요. 여러분 혹시 화나신 분은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CD를 샀겠어요. 그렇게 제가 우울하게 있던 어느 날 저에게 이 두 권의 책이 제 인생에 오는 거죠. 저 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사했으면 책을 좋아하지 않나. 저는 영어를 했는 거지 국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를 고를 때도 영어를 좋아서 고른 게 아닙니다. 국어가 싫어서 영어를 고른. 왠지 국어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어를 골랐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아메이를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나. 영어라는 과목은요 50, 60까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젊으신 분들 많으신데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너가 영어 선생님 나이가 몇이니? 한 50, 60 좋아할 뿐. 저는 그냥 제 꿈은 한 처음에 교사를 발령받을 때 한 40까지 하자 이런 생각했어요. 50, 60 돼서 영어 교사를 하는 거는 안 된다. 만약에 제가 과목이 시대와 별로 그렇게 많이 편하지 않는 역사, 지리, 한문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아마 계속 했을지 몰라요. 국어 같은 거. 근데 영어는요, 진짜 이 갭이 너무 많아요. 수업할 때. 어느 날 제가 열반을 맞는 거죠. 우열반 중에 열반을. 그래서 맨날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적인 부분에 밀려서 항상 저보다 선배 교사에게 우반을 주고 저는 열반을 맞는 거죠. 그럼 맨날 열반을 맡아요. 맨날 집에 오면 열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 있어? 이러면은 이제 손을 들죠. 또 손은 잘 들어. 그래서 선생님 그 JOHN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JOHN? 존? 야, 너 일로 나와. 제가 그렇게 1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그렇게 4년을 공부해가면서 저는 제 스폰서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은 정학수 사장님이세요. 그분과 같은 공통점이 뭐냐? 8학기 중에 6학기를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는 거. 네, 8학기 중에 6학기를 다 은행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학을 정말 등록금을 면제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면제받아가지고 진짜 힘든 대학생활을 보냈거든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는 됐지만 월급은 받았지만 좌안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영어를 했었나? 그리고 집에만 오면 얼굴이 표독스러 되는 거야. 야, 일로 와. 야, 뒤로 가. 야, 나가. 어느 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교사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교사 없으면 이 시간에 주부들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사한테 아이를 맡기니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교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사를 관둘 수만 있다면 난 뭐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막 불같이 일어나죠. 근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저희 스폰서가 이 책을 몇 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읽지도 않았어요. 책 안 좋아하니까. 제목 보고 뒤적뒤적하고 스폰서가 했던 말 요거 읽어보세요 하면 그 장수 몇 장 보고. 근데 저는요 조금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요, 책을 다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뀌면 끝난 거죠. 근데 한 줄이 인생을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책대로 못 살고 인생이 안 바뀌는 것보다 한 줄을 읽었는데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저는 그냥 부자 엄마가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근데 그 앞에 몇 장을 봐도 감동이 오던데요. 계속 줄 꺼가면서 야, 이런 회사가 세상에 있나? 나 왜 이런 회사를 몰랐지? 이렇게 사는 동안 왜 몰랐을까 나는? 진짜 이런 회사가 있을까?
그때 제가 스폰서 말대로 이 자리에 1년 만에 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네 한번 가볼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했냐면요. 저한테는 시간이 중요했어요. 물론 돈도 중요했지만 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진짜 부자는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걱정 없이 시간이 많은 게 진짜 부자예요. 근데 돈은 많은데 맨날 여행 못 가고 시간 없는 것보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전 에너지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란 게 제 인생에 필요했어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시간도 이상하게 쓰다가 정말 중요한 시간을 써야 될 때 못 쓰고 돈도 마찬가지, 에너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업하면서 저는 제 나름의 원칙이 뭐냐면 돈과 시간의 에너지를 우선순위를 반드시 해야겠다. 먼저 쓰고 남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도 이 고민은 늘 했었어요. 나는 왜 사는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지금 이사하면서 일기장을 발견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기 마무리에 항상 있었던 세 글자가 있더라고요. 잘 살자. 그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뭘 알고 그런 걸 했을까 모르겠는데 전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사는 게 부자와 잘 살자는 다르지 않아요. 그죠?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요. 잘 사는 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았다. 남들한테 좋은 영향력도 주고 또 목적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왜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빠? 제가 출퇴근하면서 교사를 열심히 할 때는 퇴근만 하면 들어오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바쁨의 끝은 어디인가? 네. 이 바쁨의 끝은 어디 있지? 내가 이렇게 바쁘게 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얻는 게 뭘까? 과연?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뭘 잘할 수 있나? 어느 날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더라, 어느 날. 그리고 저는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를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했지? 그게 제가 여행할 때였어요. 뭔가 일탈을 할 때였고요. 그리고 저는 좀 영향력을 좀 주고 살면 참 좋겠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어느 날 강사가 자 지금 이대로 똑같이 5년 뒤에는 어떤 삶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5년이라는 시간은 뭔가 변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5년 뒤에 지금의 집이 바뀔 확률 5년 뒤에 지금의 차가 바뀔 확률 지금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용돈을 주거나 남편 용돈을 주거나 아내에게 뭔가 돈을 뭐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준다면 5년 뒤에 그 용돈의 크기가 2배 될 확률 진짜 5년은 짧거든요. 그런데 5년 후에도 바뀔지 않은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한 게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여행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눈이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봐서 제가 막 지금 목이 메이네요. 행복한 삶의 조건이 재미와 의미인데요. 제가 계속 저는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저는 의미 없이 돈 쓰기 싫고 의미 없이 시간 쓰기 싫고 의미 없이 뭔가 일을 하는 일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예, 그게 최고의 종합 선물이 여행이라 하더라고요. 잠깐 여행에 관한 동영상 한번 볼게요.
의리와 의미를 동시에 많이 주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빛나고 있는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가십시오. 여행을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행복감을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뭔가로부터 좀 떨어져 보는 것은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줘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왜냐하면 약간 벗어나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이 유리하지만 사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 먹고 말할 땐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뷔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했나 봐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스폰서님이 오셨을 때 여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여행 가요?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물어요. 전 다 이렇게 물을 줄 알았거든요. 하면 이런 여행 가고 매년 여행 가고 이러면 제가 저처럼 누군가 물을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안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안 궁금해? 왜 안 물어봐? 어떻게 여행 가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뭐하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아메에서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성공?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저는 진짜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삶은. 저희 부모님도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아메의 성공 별거 아니네. 왜? 이렇게 물으면 될 거를 안 묻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아예 내 거 아닌 것은 아예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저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왜? 제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스폰서가 얘기했죠. 5가지를요. 2년에 3년 하면 여행 간대요. 5가지를.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다 성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요 만났는데 안 궁금하대 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5가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생각했죠. 어려운 걸 거야. 매달 얼마나치 팔아라 할 거고 몇 명 데리고 오라 할 거고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겠지. 이래 생각하고 그래도 뭔데요? 라고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책 읽으래요. 진짜 어렵긴 해요. 네. 또 있어요. 오디오 들으래요. 와, 그때 당시 어려웠어요. 지금은 들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오디오를 듣고 있어요? 차를 운전하는 그 순간만 들을 수 있죠. 제품을 100% 애용하라. 100%까지 아니지만 좋은 제품이면 이거 정도는 제품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1, 2회 미팅을 참석해래요. 저는 이것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듣는 걸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하니까 그냥 가면 돼.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좋으면 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저는요 속으로 포카페이스로 우리 스폰서가 제가 어머 진짜 그런 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과하라 할까봐
정말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속으로는 전구가 반짝반짝 반짝았어요. 진짜 저것만 하면 될까? 아니 책 어렵지만 보다가 자더라도 읽으면 되지. 오디오 틀어놓으면 되지. 제품 쓰면 되지. 강의 들으면 되지. 여행 간다는데 알리라고? 좋으면 알리겠지.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온 거죠. 1년이란 시간.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이 너무 고맙죠. 제가 만약에 오기 전까지 스폰서님이 저를 후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죠. 스폰서님 올 때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게을러서 못해요. 저는 빨래하기도 싫고요. 개기도 싫고요. 예, 뭐 그런 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저는 숫자 정말 알레르기 생겨요. 그래서 완전 문과 체질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완전 수학을 반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상한 핑계를 많이 댔어요. 저 남편이요 교사예요. 그게 무슨 이유예요? 아메이 하는. 그리고 저는 성당 다녀요. 그게 무슨 이유예요? 정말 웃기는 이유들을 대면서 못한다고. 저는 못해요. 게을러서 못해요. 막 이랬던 그런 사람인데요. 어느 날 하나의 오디오를 듣고 한편에 오디오를 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디오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오디오를 됐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받아놨다 안 들으면 되지. 굳이 됐어요 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알았잖아요. 나는 성공할 수 있구나. 아니 그냥 받아놓고 안 들으면 되지. 그걸 굳이 남 기분 나쁘게 됐어요 갈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받고는 안 듣죠. 근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었죠. 트니까 남자더라고요. 남자네 껐어요. 또 주는데 또 틀어봤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네 껐어요. 왜냐하면 내용 물어볼까봐. 스폰서가 내용 물어볼까봐.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주신 오디오가 제 대학교 때 제 동기인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같이 동기인데 얘가 다이아몬드라고? 우리 아미는 몰라도 다이아몬드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얘가 다이아몬드라고? 갑자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집중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는 집중해야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아이들을 한 방에 밀어 넣어놓고 이어폰 딱 꽂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얘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됐지? 그때 제가 다 듣고 내린 결론은 암이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암이 들렸어요. 그 친구 스토리 속에 뭐 부모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본인이 다이아몬드가 된 덕분에 부모님의 치료를 뭐 다 잘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확 들린 거죠. 정말 상관도 없잖아. 암은. 근데 제가 공감대가 그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너무 슬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아버지가 암이셔가지고 아버지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저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암이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병원에 너무 쓸쓸히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슬펐던 기억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암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가 다이아몬드 되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냥 그 생각. 그리고 제가 시작하게 된 거죠.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러고 제가 시작했던 아메이가 우리 스폰서가 말한 대로 이 5가지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것 중에서 쉬운 것부터 하래요. 그래서 저는 제품 바꿔 쓰고 그냥 이 자리에 한두 번 오는 거 좋으면 알리고 이 3번, 4번, 5번이 저한테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했고
이런 시간 동안 왔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집중력 좋으시거든요. 저는 지방에서 왔잖아요. 저지방. 그래서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거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원래 익숙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의 반대는 익숙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 지방에 살아보세요. 여기 오려면요 새벽밥 먹고 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청도는요 7시 되면 깜깜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10시 돼도 화나대요. 저녁 미팅을 하면 졸려서 못 온대요. 지방은 그래요. 근데 수도권은요 어때요? 매장도 많죠. 뭔가 이렇게 현실 점검 트렌드가 조금 더 빠르죠.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으면 어디 써야 되는지 눈에 다 보여주고. 청도는요 별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뭐 영화관이 있습니까? 7시 되면 깜깜해가 집에 다 가요. 여행을 가려 해도요 인천공 가려면 새벽밥 먹고 나와야 돼요. 네, 진짜 제가 그렇게 미팅을 다니면서 제가 여행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여행에 대한 꿈을 꾸고 나는 빨리 교사를 그만둬라. 저 200만 원만 나오면 나 교사 안 할래. 이러면서 제가 사업을 했고 그 원하던 여행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아메이를 여행 다니고 제 브루클린 다리는 뭐냐면 제 네 자매가 다 사업을 한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 보너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연말 보너스로 아이들 어릴 때 뉴욕을 갔었어요. 저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도 보고 뉴욕을 자유여행을 하면서 우린 패키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때 제가 또 나름 제가 영어 교사라고 저를 앞세워가지고 정말 머리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자유여행한 그 브루클린 다리. 지금은 저 아이가 이제 다 성인이 됐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뉴욕을 다니면서 우리 조카와 아이들에게 말했죠. 야, 너희들 이런 데 대학 다니면 정말 좋겠다. 너희들 이런 데 대학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열심히 아메해가지고 너희들 이런 데 다니고 싶으면 열심히 밀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랬거든요. 네. 저희 조카는 뉴욕 파슨스를 들어갔고요. 저희 아이는 미국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갔고요. 오늘요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또 지 자랑한다 이런 생각하시면요 이 자리는 정말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반지하를 강조하겠어요? 이 아메를 통해서 바뀐 인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구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꿈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제가 말하는 거지 제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꿈꾸는 인생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내 성장을 돕는 든든한 스폰서들이 많죠. 이 사업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회사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죠. 제품이 일을 하잖아요. 솔직히요 이게 만약에 영업이라면요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저는 못 팔아요. 제품이 일을 하더라니까요. 누군가 써보고 감동이 되니까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더라니까요. 시스템 너무 좋지 않아요? 좋은 팀, 좋은 컨텐츠, 좋은 강의들.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성공할 수가 없죠. 아무리 회사 좋고 제품 좋고 시스템 좋아도 내 꿈이 거기에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죠.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다 성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법을 여기서 배우시는 겁니다. 꿈꾸는 법도 훈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이가 딱 하나 이루어줄게 말해봐 이러면 바로 나오시는 분은 꿈꾸는 법을 배우신 거죠. 그런데 있긴 한데 뭐였더라 이런 분들은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개인은 팀을 만들고 팀은 기적을 만든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정학수 소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미 군단들인 혼자 세상을 맞서지 마라. 우리가 혼자 세상을 맞서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상처를 받느냐. 우리 아메이는 개미 군단처럼 보일지언정 합치면, 팀을 이루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합치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능력이 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지만 아메에서는 정말 능력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과 이 매뉴얼대로 이 팀과 함께라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 스폰서가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기로 했고, 또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메 사업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요, 동상이몽, 이걸 깨야 되거든요. 진짜 좋은 제품이고 진짜 좋은 회사인데 어때요? 나가면 그런 얘기 하시면 오지마. 그리고 요즘 수도권은 덜 할 거예요. 아직까지 지방은 그래요. 예. 수도권 안 그러시죠? 수도권 완전히 오픈된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지방엔요 아직까지 피라미드니 다단계니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느니 이런 거 말해요. 근데 수도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이거 필요 없고 난 이거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고 그냥 왠지 끌리지 않아 뭐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거든요. 나가보면 나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 어떻게 받아들여? 팔려나 봐.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제가 아메이를 빨리 스타트한 계기는 유통구조를 빨리 알아들었거든요. 이 본질을 빨리 알아들었거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안에 이 환경헌장이 60년이 넘는 시간에 여기 환경헌장이 생기는 이 60년 전에 아메이 6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죠? 다. 이게 60년 전에 환경헌장이 생겼다니까요? 어떻게 60년 전에부터 환경을 생각했나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제품인 이 에로지 10,000원짜리가 6개월 쓰잖아요. 아메이 최초 L 리퀴드, O 오게닉, C 컨센트레이트, 액체 유기농, 농축이죠. 농축 컨센트레이트. 60년 전에요. 이제 지금 어때요? 2000년에 들으면서 막 유기농 뭐 60년 전. 저 감동 아니에요? 전 이 얘기할 때마다 막 소름 끼치는데요. 근데 이게요.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인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구워 먹으러 식당 갈 때 저는 이거 분무기에 희석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구워 먹으면서 막 닦아요. 이렇게. 이 가에 튀잖아요. 구우면 튀잖아요, 기름이. 그러면 이제 먹다가 사장님이 만약에 뭐 서빙하러 오시면 사장님 잠깐만 보세요. 샥 뿌리고 샥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너무 깨끗해져 보세요. 딱 봐요. 그러면 오 좋네요. 이래요. 그럼 사장님은 이런 거 어떻게 닦으세요? 이러면 손님이 다 가고 먹고 난 소주로 닦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쓰시고 좋으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본품을 갖다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써요. 그런데 연락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제가 그거 팔러 갔을까요?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안에 그거 2천 얼마인가? 그거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소주보단 그게 낫잖아요. 그리고 에롯이 없으면 저는 청소 못 하거든요. 저희 집은 걸레인지 수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 낡은 걸로 구분이 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건에 걸레가 딸려와요. 진짜 좋잖아요. 정전기도 발생하지 않고. 저는 지금의 개 샴푸가 나오기 전에 강아지 샴푸 나오기 전에 이걸로 우리 집에 강아지 목욕시켰거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그런데 이게 10,000원밖에 안 해요.
6개월 씁니다. 게으르면 평생 상속. 지금도 이 설명을 듣지 않은 채 누가 아메한다니까 그래 하나 사자 이래 사가지고 아마 10년 동안 벽장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가 더 저렴한 거죠? 슈퍼 TV 광고 소량 생산, 공장 구정 광고 대량 생산.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격이 있고요, 숨어있는 가격이 있는데 어디가 더 저렴한 거죠? 당연히 여기가 더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메예요. 그런데 나가보면요 비싸다잖아요. 아메는 절대 비쌀 수가 없죠. 공장에서 나오는데요, 구전을 통해 나가는데요, 중간 마진이 없는데요, 대량 생산하는데요. 비싸다는 건요 금액이 큰 거지 내가 그걸 살 여유가 없는 거지 그 자체가 비싼 게 아니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게 비싼 거죠. 6만 원짜리 구두가 백화점 가면 36만 원 하잖아요. 그게 비싼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지 아메는 절대 비쌀 수가 없다. 그리고 비싸다면은 제품이 좋겠지. 근데 같은 품질이면 가격은 아메이가 싸고요. 가격이 같다면요 품질이 좋은 거예요. 아메이는. 그냥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품질이고 뭐고 없고 싸면 돼. 이런 분들은 아메이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품질은 좋은데 싼 걸 쓰고 싶어. 이러면 아메이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비싼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너무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처음에 아메이는 뉴트라이트 더블 X를 판매 방식으로 시작됐잖아요. 아메이 하기 전에 뉴트라이트가 먼저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직접 판매라 그러면 나 직접 못 팔아 이런 게 네 보고 팔아라는 게 아니라 아메이 회사에서 우리한테 직접 판다는 말인 거죠. 근데 그게 최초로 칼렌버그가 더블 X를 만들었을 때 다른 회사에서 납품을 해라 우리가 팔아줄게 이랬는데 칼렌버그의 철학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직접 설명해서 전하고 싶어. 이 더블 X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을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를 내가 직접 설명해 주고 싶어. 이게 직접 판매의 시초예요. 그래서 더블 X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먹어보고 한 명이 먹어보고 한 명이 먹어보고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리치와 제이가 아메이를 만들면서 더블 X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세제에 만들게 된 게 에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에로시도 역시 그냥 마트에 판다면 아마 반품이 될걸요. 그대로 쓰니까요. 희석 안 하고. 그럼 어때요? 아마 거품이 천장을 찌를걸요. 이게 농축인 것도 모르고 들이부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유통의 권한을 준 거죠. 그 광고의 대가로 우리가 그 35% 중간 유통을 그 광고하고 유통하는 35%의 유통 마진을 우리가 1대1로 광고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죠. 감동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완전 감동해야 돼요. 왜? 저는요 어떤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대기업 삼성, LG는 이런 직접 판매를 못해서 안 할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현을 내세우면 되거든. BTS만 갖다 대면 다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BTS가 광고하는 정수기와 내가 광고하는 정수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BTS한테 밀리는 거죠. 네. 하지만 BTS는 그 정수기를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광고하느냐가 제품의 질과 관계 없거든요. 왜? 제품이 다 나오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BTS 정수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들을 귀가 있는지 알아들을 것이다.
이 생각하고 정말 신념을 가지고 알리기 시작했고요. 아메이는요,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꿈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과연 있으셨을까요? 또 꿈을 이루는 도구도 줬어요. 이건 저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3가지 소원 정말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래도 수도권에 미용샵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한테 물었잖아요. 실장님, 알라딘 램프에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 한 가지 들어준다면 실장님 뭐 소원 들겠어요? 이렇게 딱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말하시래요. 써도 끊기지 않는 계좌를 갖고 싶대. 써도 결제가 되는 직불 카드를 갖고 싶대요. 제가 3초 만에 나왔으니까 그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을 매일 느끼고 이미지화 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냥 여행 가면 좋아. 이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말하라 했어. 여행 가면 좋아. 이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어느 나라에 누구랑 그 나라 가서 뭘 먹고 그 나라가 왜 좋은 건지 그 나라의 맛집은 나 그걸 꼭 먹으리라. 이런 거. 제가 그런 걸 좀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미팅 들으면 생각나는 꿈이 있으면 바로 적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저희 많은 버킷리스트가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사 도우미였어요. 제가 일 잘하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사람들이요 제일 안 믿는 게 있어요. 맏며느리. 제가 맏며느리 하면 안 믿대요. 네, 제 맏며느리예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 5남매 맞이랑 결혼했어요. 제가 만약에요 경제적인 관념이 있었으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 삘이지 뭐. 제가 그렇게 결혼했죠. 그런데 가사 도우미가 너무너무 있으면 좋겠다는 로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들 다 하는 빨래, 남들 다 하는 설거지 그거 꼭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그럼 돈이 필요하네?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했으면 가사 도우미를 들을까? 생각해보니 아메이에서 한 15% 정도만 하겠더라고요. 하고도 남겠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적었죠. 내가 아메이에서 15%에서 가사 도우미를 일주일에 한 번 아주머니를 부르리라. 꿈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15% 계속 이미지화 했죠.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 매일 느끼고 싶어서 집에 들어갈 때 아주머니 오늘 메뉴가 뭐예요? 네 카레라이스요. 네 하고 제가 하고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줌마 모닝 커피 한 잔요 이러면 네 제가 타는 마시고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15%에서 했잖아요. 네 했어요. 그 아줌마한테 모닝커피는 아니지만 점심커피죠. 늦게 오셨으니까 어쨌든 모든 걸 다 부탁하죠. 빨래건 뭐건 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요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정말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주부들 어때요? 바깥에서 미팅하고 누구 만나고 좀 딱 들어오면요 어때요? 그때부터 집안일이 시작되잖아요. 밀린 설거지에 빨래. 근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오신 날은요 집에 가서 그냥 쉬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걸 매일 느끼고 이미지화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50평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반지하에서 생활했다 했죠. 저한테 50평은 어때요? 꿈과 같았어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저 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건 없노?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메하면서 50평이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또 어떤 걸 한 줄 아세요? 50평은 어때요? 신발을 벗고 부엌이 길죠? 50평은 그렇잖아요. 20평은요? 바로 부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상상하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천천히 들어가죠.
50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방에서 부르면 바로 데리러 가면 되는데 멀다 생각하고 카톡으로 밥 먹어. 애한테. 멀어서 다리 아프니까 50평은. 어때요? 처음 듣는 사람은 놀고 있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 느껴져요. 뇌는요,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요. 절대 말로만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보러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차를 반드시 보러 가세요. 차 냄새도 맡아보시고. 좋은 차일수록 여러분 멋지게 입고 가셔야 될 겁니다. 허름하게 입고 가시면 취급도 안 하십니다. 저 사람 안 살 거라고. 근데 아마 멋지게 입고 마치 살듯이 사장처럼 이렇게 가면 뭘 보러 오셨습니까? 이럴 거예요. 그죠? 해보세요. 굉장히 설렙니다. 그 설렘이 여러분을 꿈꾸게 하고 그 설렘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기가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사업이 당연할 정도의 설렘이 있는가? 스폰서가 미팅, 또 세미나예요. 왜 이렇게 미팅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힘드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여권을 만들 때 귀찮을까요? 근데 여행에 의미가 없어. 그럼 여권 만들어 할 때 됐다, 막 사진도 찍어야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여권 만들어 가야죠. 또 뭐 하면 돼? 여행 가려면 뭐 하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사 도우미를 얻을 수 있어. 내가 멋진 페라리 차를 탈 수 있어. 나도 누구처럼 벤츠 딱 끌 수 있어. 자, 벤츠 타려면 너 미팅 와야 돼. 힘들까요? 너 벤츠 타고 싶으면 이 세미나 와야 돼. 힘들까요? 아니요. 근데 아메이를 숙제로 하시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숙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 꿈이 있었으니까. 여기 가면 가사 도우미 올 수 있고 50평 갈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빚 갚을 수 있고 그런 꿈이 있었으니까 저는 뭐든 하고 싶었어요. 나쁜 일 안 하면 스폰서 시키는 거 다 할래! 이런 결단을 어느 날 했어요. 근데 스폰서는 나쁜 일 안 시키죠? 네. 그래서 저는 스폰서한테요, 사장님, 저 또 뭐 하면 돼요? 저 이랬던 사람. 그래서 제가 성공했나 봐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열심히 했다 생각 안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이것도 안 해? 그럼 이것도 안 하고 인쇄를 바래? 그럼 이것도 안 하고 평생 여행 다녀? 그럼 이것도 안 하고 꿈을 이뤄? 이런 생각을 했지.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또 뭐 하면 돼요? 이랬었어요. 꿈을 계속 세워야죠. 그냥 꾸기만 하시지 말고 여행을, 오늘 제가 그 미용 실장님도 그랬어요.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여가 시간에 봐야 되고 제 여가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도 여행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알아들을까요? 여행 계좌를 트세요. 본인의 여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으세요. 매달. 그 시작을 하지 않고 여행 가고 싶다 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메 보너스 타면 일부를 그 계좌에 넣었어요. 여러분이 꿈을 위해 뭐든 하고 싶은 상태인가?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가능해지는 거죠. 내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잘못된 습관도 굉장히 방해했죠. 저는 정말 늦게 자는 거 좋아하고요. 늦게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잘못된 습관이 많았죠. 고치기 시간이 걸렸고요. 불평불, 제가 화가 많이 났었다 그러죠. 다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어때요? 긍정. 자존심.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제 살아온 인생이 자존감을 높일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누가 내하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자존심을 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적은 배우자였죠. 네. 저희 남편은요,
여행 ABO입니다.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여행만 따라다닙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미팅을 나올 때 이렇게 낮에 나온 게 아니라 항상 저녁에 미팅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나오면 한마디 하죠. 또 가나. 아들은. 밥은. 요 세 가지. 네. 그쵸? 네. 어느 날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여보 앉아봐요. 제가 만약에 3교대 간호사야. 근데 애가 아프네? 근데 저녁에 출근해야 되는 간호사인데 애가 아프네? 내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출근해야지. 갔다 올게. 그럼 네. 그래 또 이제 또 다니다가 또 힘들게 하잖아요. 또 오늘 또 가나? 그 3% 6% 한 번 들으면 알겠는데 그 뭐 그래 계속 들을 게 있노? 그죠? 자기 머리 좋은데 그게 그래 어려운 일이 강의야? 369 12 제가 여보 앉아봐요. 내가 만약에 아메를 안 하고 나는 교사 하겠지? 교사하면 끝까지 하면 연금이 나오겠지? 연금이 나오면 한 250 정도 나오겠지? 30년 정도 하면 250 나오는 어느 날 30년이 지난 시간에 250만이 나오면 그 돈 내 다 해도 돼? 집에 안 보태고? 여기 3초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갔다 올게. 왜요? 제가 250만 원 내 다 해도 돼? 했으면 다 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아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250 나오면요 빚 갚아야죠.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죠. 저는 언제 써요? 그래서 제가 그 돈 필요하니까 간 거죠. 어느 날 저는 지방에 있잖아요. 매달 이제 세미나를 와야 돼. 서울에.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안 해도 되죠? 여기서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새벽밥 먹고 버스 대절해가 온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끝나고 내려가면요 그 쓰레기차와 같이 집에 들어가요. 연식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가나 앉아봐요. 내가 파운드 스피트라는 핀이 있는데 그 핀이 되면 연말 보너스가 한 몇백만 원 나올 거야. 그때 내가 자기한테 100만 원을 줄게. 또 남자의 자존심상 대고나 캐라. 대고나 캐라. 될 거거든. 그걸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여행 보내줄게. 대고나 캐라. 어느 날 화가 나더라고요. 될 거거든.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을 갈았죠. 연말 보너스 받는 파운드 스피치가 급하구나.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줄이라. 지금 100만 원 작은 돈인데 그때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죠. 뭘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드림빌딩하고 스폰서한테 밀착하고 모든 미팅에 집중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아메를 본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한 거죠. 때문에 파운드 스피트가 된 거죠. 연말 보너스가 나옵니다. 지금 연말 보너스 11월 25일 나오죠. 기다려집니다. 연말 보너스 그때 당시에는 좀 오랜 시간 7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10,000원짜리 헌돈 바꿔가지고 100만 원을 봉투에 딱 넣고 200만 원은 저를 따라다니는 마이너스 통장 빚 갚고 400만 원 가지고 애들만 쏙 데리고 사입한 갔어요. 네. 그리고 봉투를 서랍 안에 넣어놓고 미팅을 가죠. 전화합니다. 여보 서랍 열어봐. 왜? 열어봐요. 서랍 열리는 소리, 봉투 열리는 소리, 입 찢어지는 소리. 이거 뭐야? 내 준다 했잖아. 연말 보너스 100만 원인데 다 써. 남기면 다음에 그 남긴 건 빼고 줄 거야. 애끼쟁이 남편이라 가지고. 남편들 직장 다니는 남편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남편 보고 더 벌어 오라면 뭐예요? 훔쳐오라고?
안 되잖아요. 빼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노후도 제한테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고 남편이 저 아니에요? 노후에 남편이 서글프게 살면 저 서글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노후는 내한테 맡겨. 이렇게. 앞으로 매년 연말 벌써 나올 때마다 여행 보내주고 100만 원 계속 줄 거야. 그때부터 집에 있으면 안 나가나? 오늘 미팅 없나 배? 왜? 나 좀 쉴란다. 이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저의 세미나 모든 미팅을 피해서 가족 행사를 다 잡죠. 그게 복수 아니에요? 네, 전 그랬어요. 근데 정말 더 큰 적이 있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저 자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저 자신이 처음에는 좀 방해꾼이었어요. 이걸 다 견뎌내야 돼요. 성공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선명한 꿈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잘했던 거예요. 이미지화하고 느끼고 매일 느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볼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명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선명하지 않은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번 달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내가 이번 달에 올 1년 동안의 수입의 목표는 뭐고 5년 안에는 어떤 걸 하고 꿈과 목표를 선명하게 그려라. 이게 시작이고 스토리텔링으로 1대1 미팅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절대 알면은 설명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고 현씨가 타협하지 않았던 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만면이라 그랬잖아요. 재산은 없었을까요? 저는 아내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제사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되죠. 미팅 갔다 와서 미리 준비해놓고 미팅 갔다 와서 좀 일찍 나오고 또 제사 지내면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팅과 겹치면 아예 미팅을 접더라고요. 오늘 제사라서 오늘 택배기사가 와서 오늘 뭐 냉장고 수리하러 온다고 오늘 시어머니 오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알았잖아요. 아메의 성공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내가 사장이잖아. 내가 사장이면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우선순위가 학교였거든요.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입학식과 우리 아이 입학식이 겹쳐요. 그럼 저는 우리 학교를 출근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 입학식을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물며 직장생활도 그런데 내 꿈을 이루는 사장이 어떻게 저 아이 입학할 때 오늘 돌잔치를 했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매달 사업 상황도 체크하고 있는가? 난 뭘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핀 성취할 때마다 저는 의미 부여를 했어요. 왜 SP가 돼야 되는지, 왜 에메랄드가 돼야 되는지, 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야 되는지, 왜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지 의미를 내한테 아무도 저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도 그 핀이 돼야 되는 의미는 아무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요. 저는 SP가 돼야 하는 이유는 복지 가기 전에 SP가 돼야 했다 생각했고 PT와 파운더스 PT는 그 남편한테 100만 원 주기 위해서 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우리 아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남편이 또 1년만 있다가 오기로 해놓고 제가 1년 더 있자 하니까 돈이 없으니 애를 불러내 한국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결단하는 거죠.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연말 보너스 한 4천만 원 정도 나온대. 일시불로. 내가 그걸로 우리 다은이 딸 1년 더 보낼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딱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미부여를 했죠. 그렇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된 거야. 저는 제가 저한테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의지가 정말 약하거든요. 진짜예요.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의지 약한 네가 어떻게 다이아몬드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 진짜 의지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이어트를 심하게 못하는 거죠. 한 번도 체지방을 많이 빼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의지가 약해요. 저는 시작해서 끝까지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까지만 영어 문법책 끝까지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맨 앞줄만 매일 새카매지는 거죠. 진짜요. 그런데 의미 부여를 하니까 제 발이 움직였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저한테 계속 주입을 한 거죠.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돼서 아이를 1년을 미국에 더 머물게 할 수 있었고요. 다이아몬드의 의미 부여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SP는 왠지 다이아몬드는 왠지 될 것 같은데 요 SP가 안 되는 거지. 그쵸? 난 이 아미를 너무 좋아하고 아미 같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하면 다이아몬드는 될 것 같아. 와, 근데 왜 이렇게 15%가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단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죠. 라스베가스를 간대요. A60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되긴 될 건데 기왕 될 거면 라스베가스 보낼 때 리치 디보스를 만날 수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나 리치 디보스를 만나서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거든요. 리치 디보스를 악수하면서 땡큐라고 말하기. 감사하니까 당신이 만든 이 거룩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말 자그마한 황인종인 제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 두 번째는 우리 정화사님이 그때 좀 편찮으셨어요. 저희 스폰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실 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아프실 때 다이아몬드가 돼요. 얼마나 힘이 될까? 기양할 거잖아. 그럼 좀 당겨보자. 제 다이아몬드 의미 부여는 그렇게 강력하게 발동됐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그 전에 리치 디보스가 돌아가신 거죠.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덕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의미 부여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경청하고 칭찬하고. 나의 도전이 곧 내 가족과 내 가족의 파트너의 가족의 행복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은 윈윈이잖아요. 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나처럼 누군가도 나처럼 여행을 가고 매달 200만 원 넘는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PT, 파운더스 PT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게 딱 생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 자신은 약하지만 해야 될 책임감이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절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간절한 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십니다. 상황에 타협하는 거죠. 이래서 이해할 거야.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진짜 간절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도전합니다. 뜻대로 안 될 때 대안을 궁리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합니다. 매일 깨달음을 갖죠. 미팅에 앞자리 않습니다. 기꺼이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목표를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부족해집니다. 근데 그 순간이 변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제발 앞에 앉아라고 3선, 3줄, 여기 심장파가 간다 합니다. 3선에 앉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저 뒤에서 다 보여요. 다 들려요. 이렇게 해요. 물론 다 들리죠. 우리 뭐 김어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니까 다 보이긴 한데 정말 간절하신 분은 앞에 앉습니다. 누군가는 그럽디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 제가 이 순간에 핀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저도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업을 10년 했고 15년 했고 5년 했고 의미 없어요. 목표를 가진 달만 사업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했던 달만 카운트 하시면 채 1년도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로 바뀐 제 삶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몇 가지 얘기했지만 좀 빚 갚고 싶었어요. 벌어도 빚을 갚다 보니까 쌓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도우미 50평 아파트 제주신라. 아유, 놈들 다 가는 제주신라.
이게 왜냐하면 제 신혼여행을 제주시를 못 갔거든요. 정말 동해안 똥차 끌고 동해안 왔다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제주신라가요, 그냥 나의 자존감 회복이에요. 나도 가봤다고. 가족들과 유럽여행, 큰딸 미국 교환학생, 전원주 때, 남편의 자유로운 은퇴, 음악하는 아들 꿈을 지어나기. 우리 아들은 어느 날 공부를 잘했는데 자사고를 갔었거든요. 제가 보낸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실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악을 하겠대요.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수를 했어요. 말이 오수지요. 제가 아마 암에 안 했으면요 미쳐버릴 거예요. 음악은, 실용음악은 어느 날 또 전화 옵니다. 엄마, 시험관 교수님이 3분도 안 들었어. 1년을 준비해서 3분도 못 쳐보고 또 1년을 준비합니다. 저 지방에서 서울에 월세 줘가면서 지 혼자 음악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근데 제가 아메이가 있었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잘 될 거라. 그래서 이번에 당첨되고 합격을 했죠. 작년에. 네, 어머, 이거 박수 칠 일이에요? 아,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지나고 가니까 제가 중간에 그랬거든요. 야, 대학 안 가도 돼. 제가 그랬어요. 야, 꼭 대학이 다냐? 네 좋아하는 음악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자기가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나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럼 할 수 없지만 꼭 대학 안 가도 되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된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애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수를 한 거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걔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신라도 암에서 보내줬고, 이번에 그 실용음악에서 우리 아들이 연주도 하고, 우리 남편은 명퇴를 해가지고 산책을 하고, 예, 그 칸트처럼 사십니다. 정해진 시간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막걸리 한잔하고, 정해진 시간에 주무십니다. 행복하답니다. 누군가의 삶의 꿈대기, 이거 다 내 마지막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누군가의 삶의 꿈이 되는 거, 어쩌면 여기에 누군가가 또 저처럼 꿈을 꾸셔서 이루게 되면 제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매 하와이 여행.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하와이를 갔다 왔지만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언니들, 동생 같이 다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떠납니다. 하와이를. 네. 꿈은 이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네 자매가 하와이를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언니 집에서 나올 때 이러고 나왔죠. 우리 하와이에서 보자. 이러고 그랬어요. 하루 먼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집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네 자매 모여서 같이 놀고 저희 명절에 빔을 틀어놓고 바깥에서 골프 묵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저희 전원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강의 준비도 하고 네, 야구르시죠. 저 이런 거 좀 자랑할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꿈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질 거니까. 월요일 아침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저도 직장 생활에서 이 짜릿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월요일 아침에 약속 잡습니다. 짜릿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아메를 통해서 다닌 여행들입니다. 네. 내년에 아메 여행이죠? 네. 삿포로. 네. 네. 그래서 아메 여행은 이렇게 정말 다릅니다. 요즘 뭐 하와이 다 가고 요즘 뭐 여행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하와이가 미어터진 만석이랍니다. 항상 비행기가. 그런데 아메 여행은 이렇게 달라요.
제가 시간이 오바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중에서 자유 일정 노후 6, 7, 8 이거 뭐냐면 패키지가 아니고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밥 먹고 8시에 출발하는 그런 패키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6, 7, 8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화려한 복수 이거는 뭐냐면 저희 언니가 사업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사업 아메이 한다고 창피하다고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님이. 그래서 언니가 일을 갈았죠. 여행을 데리고 가리라. 열심히 해가 아메이 여행을 코타키나발루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가기 전까지 또 입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좋겠나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호텔 문을 딱 열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야 집에 돌아가쁘는갑다. 그런데 활짝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야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형부 보고 니는 왜 열심히 안 하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분들한테 야 너가 아들 다 아메이 시켜라. 이게 화려한 복수죠. 예,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2023년에 여러분도 삿포로에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고 저희가 온 가족이 지난 코로나 시국에 아메에서 주는 연말 보너스가 아니라 여행비 경비로 이렇게 터키 이스탄불도 여행을 다녀왔죠. 이게 그게 아니네.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마치 동영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도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성취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현실의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미래의 여러분을 꿈꿔보시고요. 저희 스폰서님 정학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믿음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 속에서도 분명히 입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우리 스폰서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내한 스폰서님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꼭 꿈을 이루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